이른이 되도록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인생을 선택해 본 적이 없었다. 오늘도 윤정자는 엄마와 할머니라는 이름으로만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7시.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먼저 깨어난다. 습관이라는 건 참 억세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가 찌르듯 아프다. 정자는 허리를 잠깐 부여잡고 아이고 이놈의 허리. 입버릇처럼 중얼거리고는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내린다. 부엌 불을 켜고 전기포트를 올린다. 어제 남은 밥을 데워 작은 그릇에 담고 쉬어버린 김치를 꺼내 혼자 아침을 먹는다. TV를 켜도 음소거로 해놓다 보니 이 집은 늘 조용하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정자는 검은색 장바구니를 챙긴다. 오늘도 아들 집에 가야 한다. 손주 도시락 반찬이 떨어졌다고 어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표 김치가 제일 맛있다니까요. 이번 주도 좀 부탁드릴게요. 정자는 장바구니에 직접 담근 열무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재료,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쿠폰까지 챙겨 넣는다. 현관을 나서기 전 문 옆에 걸린 액자를 잠깐 바라본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봄날, 남편 김도현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30살은 더 젊고 웃음은 훨씬 더 환하다. 정자는 그 사진 앞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여보, 다녀올게요. 버스를 갈아타고 아들 집에 도착하면 풍경은 늘 같다. 손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는 바쁜 얼굴로 화장을 마무리하며 말한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진짜 감사해요. 저희 둘 다 야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아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급히 신으며 덧붙인다. 엄마, 요새 애 봐줄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니까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 말로는 감사 인사를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오늘도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라는 기색이 묻어 있다. 정자는 말없이 웃어 보이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도시락통을 꺼내 채소를 다지고 계란을 풀고 김을 자르고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보낸다. 문득 허리를 쭉 펴보려 하지만 굳어버린 근육 때문에 잘 펴지지 않는다. 괜찮다,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정자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허리를 굽힌다. 손주가 학교에 가고 집이 잠시 조용해지면 아들은 회사에, 며느리도 출근한다. 집에는 정자 혼자 남는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가끔 울리는 택배 초인종 소리만이 집안을 흔든다. 정자는 빨래를 널고 거실을 치우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설거지한다. 시계를 보면 어느새 오후다. 오늘도 하루가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저녁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스친다. 정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오늘 나를 위해서 뭘 했나?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 올라가던 정자. 현관 앞에 도착해 보니 문 앞에 하얀 등기 봉투 하나가 놓여 있다. 이게 뭐지? 봉투 겉면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고 김도현 의료사고 관련 재심 통지. 정자의 손이 순간 굳어버린다. 1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어떤 이름은 잊힌 줄 알았는데도 한번 다시 들으면 심장 깊은 곳에서 바로 떠오른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 봉투를 뜯는다.
봉투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있다. 하나는 의료사고 재심 접수 안내. 그리고 다른 한 장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다. 참고인 전 간호사 이선희. 정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이선희. 10년 전 남편 병실을 오가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간호사. 보호자분,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남편분 생각보다 잘 버티고 계세요. 그 목소리가 귀에 다시 울린다. 시간이 한순간에 10년 전 병실로 되감긴다. 수술실 앞에서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긴 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갑자기 울렸던 호출음. 보호자분, 빨리 올라오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으로 시작하던 차가운 설명. 정자는 봉투를 손에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걸 이제 와서 다시 들춰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질 즈음 휴대폰이 울린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다. 어머니, 내일도 애 좀 봐주실 수 있죠? 요즘 회사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부탁드려요. 정자는 메신저 창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낸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다시 등기 서류를 바라본다. 종이 맨 아래 작은 활자로 적힌 문장을 발견한다. 의료 과실 및 기록 은폐 가능성에 대한 재조사 진행. 기록. 은폐. 2 단어가 정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른다. 10년 전 설명을 들으며 한 번 스쳤던 의심. 뭔가 이상하다. 그 생각을 그때는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묻어버렸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느 순간에는 이선희 간호사의 눈빛이 함께 겹쳐 떠오른다. 그 아이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아들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정자는 버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손에는 접힌 서류가 꼭 쥐어져 있다. 오늘은 이 버스 말고 다른 버스를 타보자. 정자는 방향을 바꿔 서류 상단에 찍힌 병원 주소를 확인한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워 있었던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다. 병원 앞에 내려서서 정문을 바라본다. 간판은 더 화려해졌고 로비는 호텔처럼 멋지게 바뀌어 있다. 그러나 정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냄새가 남아있다. 식어버린 소독약 냄새, 붉은 눈을 하고 있던 보호자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도현의 마지막 모습. 접수 창구로 다가가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저 여기 이선희 간호사님이라고 예전에 근무하던 분 혹시 아직 계신가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대답한다. 아, 이선희 선생님이요? 몇 년 전에 그만두셨어요. 아마 근처 동네 내과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은 메모지에 작은 동네 의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건넨다. 정자는 메모지를 꼭 쥐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묵직하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아주 작게 오랜만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알고 싶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무서운 건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살아온 시간이다. 며칠 후 작은 내과 의원. 대기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정자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기침 소리와 아이 울음이 섞인 소음 속에서
문득 간호사 호출음이 들린다. 이선희 선생님, 처치실로 들어오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자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뛴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나온다. 예전보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피곤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지만 눈매와 목소리만큼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잠시 후 진료가 끝난 뒤 정자는 용기를 내서 다가간다. 혹시 예전에 희망병원에서 일하셨던 이선희 간호사님 맞나요?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정자를 바라본다. 그리고 순간 눈이 커진다. 혹시 윤정자 어르신? 김도현 환자분 부인 맞으시죠? 둘은 근처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는다. 컵에 담긴 따뜻한 차에서 김이 올라오지만 정자의 손은 식어 있다. 정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선희 씨.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건가요? 이선희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연다. 어머님, 사실 아니었습니다. 정자의 눈빛이 흔들린다. 뭐가 아니었다고요? 이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날 밤 남편분 악화되기 전에 투약이 한 번 잘못 들어갔습니다. 레지던트가 약을 잘못 지시했고 그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어요. 정자는 의자를 꽉 쥔다. 그럼 그걸 왜? 나한테는 아무도.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선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당시 담당 교수와 이사가 회의를 했고 기록 일부를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병원 큰 재단이 있고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정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그래서 기록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 이선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환자분의 상태 변화 시간, 약물 투입 내역, 일부 수치 기록이 사라졌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위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이선희는 잠시 입술을 꽉 깨물다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낸다. 어머님, 이 안에 제가 그때 몰래 백업해둔 기록 일부가 들어있어요. 당시 모니터링 기록, 간호일지 원본, 그리고 몇 가지 메모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무서워서 차마 꺼내지 못했어요. 정자는 USB를 바라본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 자신의 지난 10년이 매달려 있는 것 같다. 그럼 지금 이 재심이라는 것도 이 기록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때 함께 일하던 동료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어 과거 몇 건의 사건이 다시 조사되고 있어요. 정자의 눈가가 젖어간다. 선희 씨, 왜 이제야 이걸 나한테?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제 인생만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어머님 남편분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걸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자는 USB를 손에 꼭 쥔다. 손바닥이 뜨겁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려줘서 고마워요, 선희 씨.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다.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든다. 당신 나보고 이제는 좀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지.
정자는 조용히 USB를 가방 깊숙이 넣는다. 이제 오래된 진실을 향한 문고리를 스스로 잡아당기려 한다. 가족은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USB를 들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정자가 막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무리할 즈음 초인종이 울린다. 딩동. 문을 열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 서 있다. 둘의 표정이 밝지 않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요? 민수가 먼저 말한다. 며칠이나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요. 정자는 슬쩍 시선을 피한다. 아, 그냥 좀 바빠서. 몸도 좀 안 좋고. 지영이 옆에서 말을 보탠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근데 이번 주에도 애는 좀 봐주실 수 있죠? 정자는 입술을 살짝 깨문다. 또 지영은 눈치를 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도 불안하고 저희도 요새 초과 근무 수당도 잘 못 받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도움 없으면 저희 진짜 버티기 힘들어요. 민수가 헛기침을 한다. 엄마, 잠깐만 좀 도와줘. 엄마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연금, 집. 정자의 귀에 그 두 단어가 유난히 크게 맴돈다. 연금은 남편이 평생 몸 상해가며 버티고 마지막까지 회사에서 밀려나듯 은퇴하면서 겨우겨우 남긴 거다. 집은 둘이 살던 낡은 빌라를 팔고 전세금 보태고 손주 대학 갈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아끼고 아껴 모아온 돈으로 얻은 것이다. 그 모든 걸 아들은 너무 쉽게 입 밖으로 꺼낸다. 엄마도 있잖아. 엄마는 괜찮잖아. 정자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다. 그 말 속에 엄마 인생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라는 뜻이 섞여 있는 것만 같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텅 빈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정자가 입을 연다. 얘들아, 나도 요즘 많이 힘들다. 민수와 지영이 동시에 정자를 바라본다. 엄마 어디 아파요? 어머니 병원 가보셨어요? 정자는 잠시 웃는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좀 지쳤다. 말 끝에 작은 한숨이 섞인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보지 않았던 말이다. 너희 아버지 떠나고 나는 그냥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여기까지 왔다. 손주 보러 다니고 반찬 해나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뒷정리만 하다가 끝나는 걸까? 민수는 난생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에 말문이 막힌다. 지영도 조용해진다. 정자는 테이블 위 물컵을 바라본다. 손이 조금 떨린다. 오늘은 미안한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집에는 다시 혼자 남은 정자. 정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수첩을 꺼낸다. 수첩 안에는 남편 장례비, 아들 결혼식 비용, 손주 돌잔치 선물비, 매달 반찬값과 교통비가 빼곡히 적혀 있다. 마지막 페이지. 오래전에 써놓고 비워둔 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남은 인생,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정자는 펜을 든다.
손이 천천히 움직이며 그 빈칸을 채운다. 엄마가 아니라 윤정자로 산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정자의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난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늦게라도 다시 걸어볼 용기를 얻는 일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저녁, 아들 집 식탁 위에 정자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봉투 하나를 천천히 내려놓고 나온다.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발견한다. 안에는 정자의 집 열쇠 1개, 그리고 편지 1장이 들어있다. 얘들아, 이 열쇠는 너희가 급히 들러야 할 때 쓰라고 주는 거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 집을 엄마의 집이 아니라 윤정자의 집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도 이제 나를 조금 사랑해보고 싶어서다. 너희 가정은 너희 둘의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제 내 하루를 내 이름으로 정하고 싶다. 엄마는 멀리 가지 않는다. 그냥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려 한다.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오래 내려다보고 지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한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나 봐. 어머니가 늘 도와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 민수도 고개를 숙인다. 다음 날, 정자는 자기 집의 현관을 나와 따뜻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는다. 이제는 아들 집에 가기 위해 급하게 장바구니를 들고 뛰어가는 길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해 걷는 길이다. 며칠 뒤, 정자는 동네 복지관에 들러 접수대 앞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름 윤정자, 연락처 전화번호를 적고 신청 프로그램 요가 글쓰기. 참 오랜만에 자신 이름으로 무언가에 등록하는 순간이었다. 복지관 강당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허리가 덜 아픈 걸 느낀 정자는 문득 생각한다. 내 몸을 위해 시간을 쓴 게 언제였던가. 저녁에는 무료 법률 상담 센터를 찾는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변호사 앞에 조심스레 올려놓는다. 이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원해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10년 동안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변호사는 서류와 USB 내용을 차분히 검토한다. 그리고 말한다. 윤정자 씨,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병원 차원에서 반복된 패턴이 보입니다. 정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그러나 동시에 억눌렸던 돌덩이가 조금 옆으로 굴러가는 듯하다. 제가 싸울 수 있을까요? 정자가 묻는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싸움의 첫걸음입니다. 정자는 천천히 미소를 짓는다.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이 싸움은 당신을 위한 거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늘 기록부터 지우려 한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과 양심까지 깨끗이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다. 조사와 재심 준비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USB 속에는 남편의 심박수 변화 그래프, 혈압 기록, 투약 시간 기록과 간호일지가 들어있다.
공식 차트에서 사라졌던 숫자와 메모들이 그 안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밤 2시 17분 혈압 급격히 하락. 밤 2시 23분 약물 재투입. 밤 2시 29분 응급팀 호출. 그리고 밤 2시 35분 응급 대응 지연에 대한 조그마한 간호사 메모. 그 메모 아래에는 파란 펜으로 적힌 이름이 있었다. 담당 레지던트 박현우. 입력 수정 김태진 이사. 변호사는 말한다. 이 김태진 이사라는 사람, 병원 내에서 소송 관련 일들을 총괄하던 인물입니다. 이름이 여기에 등장했다는 건 이 사건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위에서 손을 탄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정자는 미친 듯이 들썩이는 가슴을 손으로 꾹 눌러본다. 어느 날 밤, 정자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여보세요? 윤정자 어르신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요즘 많이 바쁘시겠네요. 재심 준비하시느라. 정자의 손이 굳는다. 누구세요? 그냥 조언 하나 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괜히 들춰서 좋을 게 없어요. 자식들, 손주들. 조용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쯤에서 그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쿵. 심장이 꺼지는 듯하다. 정자는 숨을 고른다. 협박인가요? 협박이라뇨. 남자는 비웃음 섞인 웃음을 낸다. 그냥 어르신 연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배려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자의 두 손은 오랫동안 떨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기만 하지는 않는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건드린 게 얼마나 큰 건지. 오히려 그 두려움이 어떤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다음 날 정자는 민수를 불러낸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정자는 USB 서류, 재심 진행 상황,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자신을 떨게 했던 협박 전화 내용까지 전부 털어놓는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간다. 엄마, 왜 이제야 이걸 말해요? 10년 동안 엄마 혼자 이걸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떨군다. 너도 힘들어 보였잖니? 회사 일도 집도 해도. 엄마가 괜히 내 얘기까지 보태면 내 짐만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잠시 침묵. 민수의 눈가가 붉어진다. 엄마, 우리는 엄만 줄곧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나 보다. 엄마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했어.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엄마, 이제 혼자 싸우지 마요. 나도 같이 할게요. 그날 이후 민수는 정자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고 자료를 정리하고 병원 측의 입장을 검토한다. 정자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서 있는 일이다. 법원 복도. 하얀 벽과 긴 의자, 사람들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섞인 공기 속에서 정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단정하게 다린 정장, 깔끔한 머리, 손에는 오래된 손가방 하나. 그 안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USB 한 개가 들어있다. 평생 남편의 손을 잡고 걷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혼자가 되어
남편의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민수와 지영이 옆에서 정자의 손을 꼭 잡아준다. 엄마 긴장하지 마요. 그냥 엄마가 본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정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재판정 안. 정자는 증인석에 앉는다. 손잡이가 차갑다. 하지만 마음은 10년 전보다 뜨겁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린다. 증인은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날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자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남편이 농담을 건네던 얼굴, 불안함을 숨기던 눈빛, 그 손을 잡아주던 자신의 손. 정자는 하나도 흐리지 않고 이야기한다. 그게 제가 남편에게 해준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조용한 법정에 정자의 목소리가 스며든다. 정자는 이어서 수술 후 의사의 미소, 안도했지만 금세 뒤집힌 새벽 호출, 차갑게 누워있던 남편을 마주했던 순간까지 또렷하게 진술한다. 그때 전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합병증입니다. 운이 너무 나쁘셨네요. 그 말들을 10년 동안 제 잘못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정자는 USB 이야기를 꺼낸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을 돌봤던 간호사에게서 이 기록을 받았습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잠시 흔들리지만 다시 방향을 바로잡는다. 잘못된 약, 늦은 대응,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고쳐진 기록들까지. 법정은 고요해진다. 병원 측 변호인이 반박한다. 그러나 이후 제출된 추가 증거, 당시 근무했던 의료진들의 증언, 비슷한 사고들에 대한 기록이 쌓이면서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진다.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변호사가 정자에게 다가온다. 오늘 진술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내민다. 그리고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정자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마지막 기록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예. 수술 직전 문진표에 담당 간호사가 아주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복사본을 드립니다. 정자는 종이를 받지만 곧바로 펼치지 못한다. 손이 떨린다. 너무 오래 기다렸던 순간, 너무 오래 두려워했던 순간, 정자는 천천히 종이를 가방에 넣는다. 지금은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다. 그 메모 속에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릴 열쇠가 있음을.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한다. 때로는 가장 두려운 진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며칠 뒤,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 한쪽에 놓인 작은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는 늦봄의 햇빛이 부드럽게 드리워지고 테이블 위에는 재심 결과 서류와 함께 한 장의 복사본이 놓여 있다. 수술 전 최종 문진 기록. 변호사가 조심스레 종이를 밀어준다. 정자는 숨을 고르고 서류를 펼친다. 그곳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다. 보호자 배우자 윤정자. 환자 상태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표현 많음. 그리고 그 아래 담당 간호사의 작은 메모가 하나 더 붙어 있다.
환자 배우자에게 전해달라고 함.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혹시 잘못돼도 절대 당신 탓 아니라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자의 손이 종이를 더 꼭 쥔다. 눈물이 툭 떨어져 서류 위에 잉크처럼 번진다. 이 사람. 살아서는 미안하단 말을 끝내 못했는데 그가 생전에 하지 못한 말들이 이제야 종이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듯하다. 10년 동안 정자는 마음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생각을 되뇌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내가 다른 병원을 찾았다면, 내가 그날 수술을 말렸더라면, 그렇게 끝없는 내 탓이 정자의 어깨를 짓눌러온 세월. 그 세월이 이 짧은 메모 한 줄로 조금씩 풀려 내려가기 시작한다. 도현 씨, 당신은 나를 원망한 게 아니었구나. 나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었구나. 정자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그 떨림 안에는 오랜 죄책감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섞여 있다. 재심 결과는 병원의 과실 일부 인정, 공식 사과 그리고 금액보다 의미가 더 큰 배상으로 이어진다. 언론에서도 10년 만에 밝혀진 의료사고 은폐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다루고 병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이제 마음은 놓이시겠네요. 하지만 정자는 안다. 오늘의 판결은 남편을 되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아준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입구에서 민수와 지영이 기다리고 있다. 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한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영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 깜빡하고 살았네요. 손주는 작은 손으로 정자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 지켜줄게요. 정자는 미소를 짓고 손주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 넘긴다. 그래.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자신을 지켜보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고 책상 위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조용히 놓인 USB 하나가 있다. 정자는 창문을 연다. 늦은 봄바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가며 새로운 계절의 냄새를 들여보낸다. 도현 씨. 정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한다. 이제야 조금 내가 나로 사는 것 같아요. 당신 뒤에 숨어 살던 시간 말고,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시간 말고, 그냥 윤정자라는 이름으로.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희미하게 들려온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오랜만에 깊고 고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오래된 진실을 다시 여는 일은 언제나 두렵다. 하지만 그 문을 끝까지 열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된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70세 윤정자.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끝.